지나간 이야기를 이틀 동안 했던 강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주지해서 오늘 강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68년, 69년째가 돼 갑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숭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 대한민국 국보가 남대문 숭례문이 되어 있고 그걸 누가 정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거의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정한 사람이 조선 총독부예요. 우리가 일본에 강점당하고 있을 당시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인을 다스려 왔는데 그때 국보 1호로 남대문을 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임진왜란 때에 소서 행장이 제일 먼저 한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누구죠? 선조가 저기 어주까지 신의주 그쪽까지 지금 피난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소서 행장이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올 때에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거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도 총독부에서 해놓은 그 국보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는 겁니다. 국호만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주권만 우리한테 왔다고 장담하지만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총독부 교육, 총독부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이 역사 문제는 1922년부터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나라 민족 역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혼을 빼려니까 우리 민족 역사를 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16년에 걸쳐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그 역사 내용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교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언제부터 우리가 알았느냐? 해방이 60년이 되도록 아니 한 50년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그런데 84년도에 1984년도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써놓은 책을 숨겨뒀던 책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두 학자들이 그것을 책으로 내가지고 세상에 막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1984년부터 한단곡이를 두 분이 광주 농구에 있는 김원수 씨라는 분하고 성균관대 교수를 했던 임성국 교수하고 두 분이서 이 책을 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50만 권이 팔렸어. 한 1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됐구나. 일본이 우리를 기망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 50만 명 중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저도 84년도에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때가 막 저 동네를 졸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사방 다니면서 물어보고 책도 구해보고
또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책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 이게 지금 그 책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그 환단 고기를 정리한 책이에요. 이걸 아들내미 퇴직금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는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또 10년 후에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6년 전부터 이제 이 역사 대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는 36기까지 끝내고 어제부터 또 37기 개강을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우리는 경제 부흥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신 세계에서는 일본의 식민 노예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사실을 알고 식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아베 수상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선을 침략한 적도 없다. 혹은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부정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독도를 저들 거라 그러고, 그거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70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안 깨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심어놓은 식민 노예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주 우리를 몰랑하게 보고 지금 하는 짓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중공은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를 전부 저들 역사라고 해요. 여차하면은 북한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 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조상을 찾아야 되고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사광복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지금까지 한 그 이후로 이 운동에 혼신을 바쳐서 지금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친구는 돈도 안 생긴 일인데 왜 저리 열심히 하냐고 그래요. 돈은 세상이 다 내 돈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내 거다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민족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일본이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역사는 일본이 왜곡 변조한 식민상환이라는 사실을 1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고주몽에 관한 이야기, 북부여와 고구려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주몽 하면은 드라마를 우리가 봤잖아요. 고주몽이는 그냥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구려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고주몽은 원래 북부여, 고조선을 이은 북부여 8대 강군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북부여를 다스리다가 황제가 된 지 21년 만에 북부여 이름을 고구려로 바꿔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북부여를 고구려로 바꾼 BC 37년을 고구려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우리 역사나 중국 사람들은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그때부터 고구려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한 것이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900년 만에 망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700년 만에 망해요. 705년 만에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지. 그러니까 200년의 갭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한단고기가 나오고 보니까 거기에 북부여 200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에 너무 관심이 없는 입장이니까 조금 우리가 아는 이야기부터, 관심 있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목대로 한인천재의 한국가, 역대 한인천재의 업적 혹은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고사를 옛 역사지요. 일본이 다 없애버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2000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역사가 뭐냐면은 북부여, 고조선, 배달국, 한국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복원된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단 고기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으로 출발한 분이 나방과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는 인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이 나방과 아만이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반은 남자라는 말이고 아만은 여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한단 고기에는 중심하고 보면은 결국은 하느님이 인간을 내신 거예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바로 천신이라고도 하고 바로 대자연, 대우주라고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류 조상이 출발했는데 그 인류 조상이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의하면은 약 35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시작하기 할 때쯤, 25년 전에는 학교 교과서에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것이 250만 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 200만 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5년 전부터 350만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출현한 것이 600만 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은 350만 년 전인데 그 기록이 신사기, 이거는 민족 종교에 있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 있는 삼성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0만 년 전은 거의 공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의 후손들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오색 인종이 됩니다. 성경에도 오색 인종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나반과 아만이 백인을 낳고 흑인을 낳고 황인을 낳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퍼져서 가다 보니까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은 홍인이 되고 열대 섬에 오래 살다 보니 남색인이 되고 들판에 사는 사람은 황인이 되고 또 사막에 사는 사람은 백인이 되고 흑수가에 사는 사람은 흑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흑수가가 어딥니까?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가 흑수야.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다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오색 인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황인종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황인종이 4개 부족으로 또 갈려나가요. 본족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양족, 간족, 방족, 견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오색 인종에다가 4개 족속이 더 불어났으니까 구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학자들이 보더라도 인류는 현재 60억, 80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누고 보면은 구족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족이 모여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한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한국은 이제 지도상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인데 잘 보입니까? 이게 지금 중국 대륙 우리 한반도고 일본이고 이 인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인데 이 보이는 이거 여기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사는 한국은 굉장한 동서가 2만리고 남북이 5만리 땅인데 그 속에 적은 나라들이 12개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오늘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12나라가 모여서 최초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환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류가 출현한 지가 350만 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350년 동안 인류가 땅에 퍼졌는데 7만 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성기전 하편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하문을 정리 안 했습니다만은 전 7세 영년 공 3301년 혹 운 63,182년 미지 숙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7세대를 내려왔는데 한 세대가 공이 3301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공 3301년 했으니까 7 곱하기 3301년 하면 23,107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23,107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앞에 공짜를 해석 안 하고 3,301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뒤에 거 63,182년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계에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환국이 3,301년이다 하는 파가 있고, 또 하나는 63,182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3,182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3,301년이라는 사람한테는 이 공짜를 물어봐야 돼요. 왜 공짜는 해석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63,182년이라고 보니까 우리 역사가 7만 년 됐다. 우리 한국의 국가의 근본이 7만 년 됐는데 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 7만 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들여야 됩니다. 지금 호주에 동굴 벽화가 발견됐는데 5만 년 전 동굴이에요. 그 신문에 이제 크게 세계적으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동굴 벽화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그걸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동굴 벽화인데 이게 칼라였어. 신문에 난 거는. 근데 이게 4만 년 전 동굴이에요. 그러면 동굴의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을 텐데 뭐 손가락으로 했겠습니까? 쇠로 했겠죠. 그럼 4만 년 전에 벌써 사람이 철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만년이다 하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남미에 인디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디안이 우리하고 같은 족속입니다. 궁둥이에 몽고 반점이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나바오족이 있습니다. 그 나바오족의 조상이 누구냐? 지금 여기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만 여기 만주에 하르빈이 있는데 하르빈 북쪽에 러시아 땅에 축지족이 지금도 있어요. 이 축지족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베링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약 5만 년 전에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3,301년이다, 만년이다 해버리면은 그건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터키에 작년 3월에 터키가 유적을 발굴했는데 10,000년 전에 신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가 만년이다 해가지고는 그 터키 신전을 능가할 수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경 북쪽에 홍산 문화가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이 최고로 지금 올라간 것이 7,000년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4,000년, 5,000년 해다가 지금 7,000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시조를 중국 사마천이 반고를 자기 조상이라고 삼았는데 그 반고가 18,000년 살았다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써놨다고요. 그게 대학생들이 보는 그 중국 역사를 들썩이 보면은 처음에 반고 개천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역사는 7만 년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세를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전 7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세라는 건 7대가 아닙니다. 7세는 뭐냐? 7왕조를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왕조니까 약 63,182년을 계속했다고 하면은 7로 나누면은 한 왕조가 평균 한 9,000년 돼요. 그럼 9,000년 동안에 한인 천재가 몇 분 있었겠습니까? 그건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당고기를 중심삼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7만 년이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인류의 조상국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존재한 근거 사료 삼국유사기 고조선에도 나와 있고 한당고기 삼성기준 상하 환단고기 한국본기 등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중심 삼고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장선생님, 그 물 한 컵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12나라가 모여든 나라고 그 위치는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동서멜리 남북 오말리고 12나라가 있었던 나라 이름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인 천재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 안 한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나라가 우리 조상국인 한국인데 그 한국의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한국인데 12나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3개 나라만 지시를 해놨는데 그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파미르 고원이에요. 지금의 중앙아시아. 네.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에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리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우르국이다 그랬습니다. 우르국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가 나오잖아요. 네. 자, 우르국에서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쪽에 또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인 천재께서 그 일곱 분의 이름이 이제 있고 1세 한인 천재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화 내용을 보면은 사인무병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나라와 사람들 간에 싸움이 없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장력이거니라 사람마다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고 자무기한이라 스스로 굶거나 추위에 뜨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소무별이라 친하거나 멀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상하무등이라 위아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남녀 평권이라 남녀 간의 권리를 고르게 했다. 우리는 흔히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남녀 평등은 아니다 이거. 남녀 평권이다. 어? 남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가치적으로 보나 권리적으로 볼 때 같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노소분역이라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일과 재물을 알맞게 줬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늙거나 젊으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노인은 노인에게 맞는 일감을 주고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맞는 일감을 줘서 먹는 것도 틀리잖아요. 어? 그래서 노소 번역이라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오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훈이라는 것은 성신불이라 되어 있죠.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을 것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불태라 공경하고 건면하여 게으르지 말 것. 효순불이라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것. 염의 부름이라 청렴과 의리를 지키며 음란하지 말 것이다. 겸하불투라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에 말한 교화 내용, 뒤에 말한 오훈 이런 걸 가지고 한국시대 백성들을 지도했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어진 백성이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인 천재가 2세대, 3세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화 내용이 쭉쭉 있는데 이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7세 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7세대 한인 시대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루국이 여기 있는 우루국이 한인 천지가 직접 다스리니까 사람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부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루국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피폐하고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인 천재가 그 오가의 국인들, 지금 같은 각부 장관이죠. 오가의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어디로 쪼개서 보낼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위태백이 나오거든요. 한단 고기에도 삼위, 태백, 금악 세 곳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인 천재가 택한 곳은 태백이에요. 그런데 한단 삼국유사에는 삼위태백으로 나옵니다. 삼위태백을 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가게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지금 천안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과정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공무원들이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했어요. 지금 태백이 어디냐면 중국 서안입니다. 여기서 태백산이 중국 서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비행기로 여기 천상까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3시간 10분 걸려요. 그럼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까지 가려면은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려요. 비행기가 그래요. 그리고 기차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시되어 있는데 기차가 3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것도 단신으로 가면 모르는데 한 10,000명의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백성들이 누구나 갑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심 끝에 오가에서 한웅을 추대합니다. 근데 이 한웅이 어디에 일하시던 분이냐면 서자부에서 일하던 분이야. 우린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배운 것이 뭐냐면 한웅은 한인의 서자라고 배웠거든요.
서자가 아니에요. 서자부입니다. 지금 같으면 행정부, 서무부. 그 행정부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평소에 한웅이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나라를 걱정하고 인구 분산을 염려하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지도자로 좁습니다. 추대하니까 한인 천재가 한웅을 불러요. 보고는 사람 대비 참 됐으니까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일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웅이 그 조서를 받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은 무리가 3,000무리라 그랬어요. 3,000명이 아니고. 그럼 왜 무리라고 했느냐? 이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때는 모계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 삼아가지고 서너 명씩 모여서 살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역시 그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모계입니까? 부계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버지 성 따라서 부계인데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말하고 어머니 말하고 물론 집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세가 어머니 말 들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말에 강 큰 남자 말 있잖아요. 누가 강 큰 남자입니까? 부인 비 거스리는 사람을 강 큰 남자라고 그러죠. 쫓겨날 사람이지. 그래서 일무리는 한 가족입니다. 최소 단위가. 그 일무리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000무리를 모으는데, 야, 우리가 이리 어려우니 저 태백으로 가자. 쉽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 사람을 모으는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느라고 그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모아진 무리가 3,000무리니까 한 가족을 3명 내지 5명으로 치면은 3명으로 치면은 9,000명이고 5명으로 치면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에요.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이제 우르국을 떠납니다.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르국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일로 오는데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이동한다고 보세요, 지금. 기차가 36시간 걸리는데 15,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오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먼저 모으고 사람만 모아서 됩니까? 여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살림살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 이곳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곳이고 갑니까? 말이나 소를 이용하고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이쪽 지방에 가면은 야생 낙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낙타를 이용하고 말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살림살이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목축이라든지 농사일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는데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게 봅니다. 이제 요 과정을 드라마로 만들면은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응? 자, 그러면 15,000명이 떠나왔다고 생각하면은 현재 남은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명으로 치면은 15,000명 오고 나면은 35,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한웅을 따라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웅을 중심 삼아가지고 10,000명에서 15,000명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옵니다. 그때 한인 천재가 한웅한테다가 옥새를 줘요. 한인 천재가 가지고 있는 옥새를 왜? 자기 대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게 천부인 세계입니다. 천부인 세계가 그거예요. 그게 뭐인가 했더니 거울이고 칼이고 방울이었어요. 여기에 한인 천재를 표시한
옥새인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받아들이는데 왜 그걸 줬는가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책들을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 지금 구달천국도 있고 뭐 이렇게 도중에 또 나라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고 없이 만 몇천 명이 오르르 온다고 하면은 전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의 옥새를 쥐어서 선발대가 앞에 가가지고 먼저 뭐요? 다 평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태백으로 가고 있다. 길을 열어다고 혹은 도와다고. 그래서 옥새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한인 천재께서 한웅한테 가서 할 일을 일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거든 개천하라 그럽니다. 둘째로 입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천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북권을 확립하라 그래요. 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한국은 지금 무슨 어머니 중심은 목권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너는 가거든 북권을 확립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 세계가 목권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거든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해라 하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받들고 이제 한웅이 떠나가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이때에 수미리국이 있었습니다. 수미리국이 바로 여 밑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사람들도 여기도 지대가 높아요. 여기도 지대가 높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서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서양사에 보면은 수멜족이에요. 수멜족이 60진법을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60진법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나 갑자을축 그겁니다. 그때 벌써 아까 전에 한인 7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안 했습니다만은 6세대 구원리 한인 천재 때에 그때 벌써 천문지리가 발달되고 그때 천부경이 있었고 그때 주역이 생겼어요. 그 뒤에 이제 복희 때 와가지고 64캐가 만들어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60진법을 가지고 이 수미리족이 서진을 했는데 그것이 서양사 기록의 수멜족이고 그들이 영향을 미쳐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고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 오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지금 서양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유대교도 우리 민족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풍습하고 우리나라 풍습하고 같은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압니까? 사후간이에요. 사후간. 그럼 유대 민족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되어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갔다. 이삭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갔다. 야곱이 죽어서 열조에로 갔다. 그랬거든요. 열조가 뭡니까? 조상들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갑니까? 어디 간다고 되어 있어요? 조상한테로. 그게 공자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민족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님에게 돌아감과 동시에 조상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사후관과 같은데 오늘 기독교나 이슬람교 그분들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 했는데 그 천당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